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37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본 프로덕션 IDA 제작의 연극 공연 환희 물집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희곡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흥미롭다는 것을 재미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의 어떤 회에서는 어떤 야외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보지는 않았다, 흥미롭게 봤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또 뒤에 가서는 재미있게 봤다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 하기도 했습니다. 이 희곡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에서 묘사되는 내용이나 정신에 완전히 동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여튼 흥미로운 작품이기는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애인이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느라고 남자친구 애인과 헤어집니다. 그러는 동안 애인은 이 여자의 절친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애도 낳습니다. 여자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유학 가 있는 동안 절친한테 애인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미련이 은연중에 있었는데 이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과거의 욕망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엄마도, 여자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도 그 남자를 되찾아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남자랑 결혼한 자기의 절친은 생활이 어떨까요? 그 여자는 전업주부로서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업주부는 공부를 한 자기 친구가 개설한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자기네 집 베이비시터를 하는 젊은 아가씨도 같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페미니즘 관련 수업을 듣다가 이 전업주부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삶은 전업주부의 삶이 아니다. 나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형성되게 되고 또 그러는 동안 남자에게 미련이 있던 이 대학 강사 여자 페미니스트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남자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여자 둘이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전업주부 친구는 뉴욕에 있는 페미니스트 친구 강사의 숙소에 가서 자식과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여자의 남편은 이 페미니스트 여자와 같이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여자가 모두 자신들이 동경하던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뉴욕에 간 여자는 전업주부의 삶이 다시 그리워지고 옛날 애인과 다시 동거하게 된 페미니스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이 남자에게 종속되고 자기가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마치 전업주부의 본질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뉴욕에 간 전업주부 친구는 남편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되고 남편은 또 다시 옛날 조강지처와의 생활이 그리워서 아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페미니스트 여자는 자기 혼자만의 삶을 또다시 찾아야 하고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도중에 그 젊은 베이비시터 아가씨가 중간에서 어떤 그 촉매 같은 역할을 이 인간 관계들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재치 있는 대사들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작품은 말이 아주 많은 작품입니다. 대사의 양이 많죠. 그리고 그 많은 대사들 중에 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대사의 내용 자체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요즘 삶을, 일상적인 삶들을 묘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작품의 내용과 묘미를 잘 음미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극이 좀 그렇지요.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대사들이 참 감각 있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제가 그 대사들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들으면은 무척 재미있겠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들을 때에는 그 맛이 잘 살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에게는 와 닿는 대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웃기지 않는데 곳곳에서 여성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작게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 작품은 말의 향연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그러한 번역극이다 보니까 문학만으로는 이 작품이 관객들의 흥미를 계속 잡아 끌고 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공연의 중간중간에는 각종 자료 화면들이 프로젝터로 뒷벽에 쏘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매우 미국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줄 필요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문학만으로 끌고 가기 힘든 것을 동영상이나 음악 등 다른 요소들로 이 공연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프로젝션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주기도 합니다. 무대는 응접실과 집 밖의 테라스쯤만 꾸며져 있는데 그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이러한 프로젝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션의 사용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공연을 보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첫째로는 프로젝터로 쏘아지는 이미지들로 시선이 가는 동안에 당연히 관객의 시선은 배우를 보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젝션 등 감각적 요소들의 도움이 많아질수록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와 그것이 담고 있는 문학과 철학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벽에 쏘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사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극장을 나오면서는 작품이 지루하지 않게 잘 흘러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작품 안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객석에 잘 꽂히지는 않았다,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페미니즘과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저희다 보니 이 작품의 주제도 선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 작품은 마지막에 가면 페미니스트가 그렸던 이상적인 남녀 관계는 실패한다.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의 현실은 페미니즘의 이상 혹은 이론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속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페미니즘은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미국의 안티페미니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 막판에 가면 이 페미니스트 여자 주인공이 필리스 슐레플리의 입장에 동조하는 반동적 회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에서 끝에 가서 희망과 용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요. 이
공연에 대해서 이것 하나를 좀 마지막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배우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서고 말하는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담스러웠고요. 왜 자꾸 배우들이 정면을 보지? 이런 추세라면 저쯤에서는 배우가 정면을 보고 서겠네, 정면을 보고 대사하거나 리액션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정면으로 보고 대사나 리액션을 했습니다. 이 공연의 마지막 순간에도 배우들이, 인물들이 정면을 보고 서서 말을 하거든요. 정면을 보고 서고 정면에다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인물들을 정면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앞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그들이 정면으로 서는 것을 절제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출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배우들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주 정면으로 섰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4의 벽은 진실의 벽이다. 제4의 벽이라는 컨벤션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수할수록 우리의 드라마는 진실에 가까워진다.